이런 간암 했을 때, 수술했을 때 그냥 경과만 보지 마시고 십전대부터 같은 한약들이 오히려 도움이 돼서 외국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저 역시 저희 병원에서 많은 간암 환자들이 수술하거나 또는 항암 중에 간을 보호할 목적으로 또는 재발을 맞추고 항암 면역을 높이는 목적으로 보조적으로 간의 염증을 없애고 산화 스트레스, 즉 활성산소 같은 걸 낮추어서 재발률을 낮추는 대표적인 한약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조적 한약 암 치료를 하는 한의사 장성환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약이 간암에 우리 생존율을 오히려 높인다든가 재발률을 낮출 수 있다라는 그런 임상 연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여러 그런 한약들 중에 특히 여러분이 좀 더 알고 계시면 도움되는 대표적인 간암에 도움되는 한약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약이 바로 십전대부탕입니다. 여러분 십전대부탕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기운이 없고 기력이 없을 때 많이 쓰는 보약이라고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십전대부탕은 사실은 우리 암 치료하는 한의사들,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대만의 의사 선생님들도 이 십전대부탕을 암 환자들한테 흔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사용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2008년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공중보건학부하고 일본의 야마나시 대학교 외과팀하고 공동 연구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어떤 연구냐면 지난 시간에 간암의 어떤 재발률이 상당히 높다. 88%나 된다. 표준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렸고 생존도 상당히 표준치료만 해서는 생존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의 의사들은 법적으로 한약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한약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간암을 보시는 선생님들이 한약을 연구하고 도움이 된다면 한약을 환자들한테 많이 처방하고 실제로 이게 안전한지 과학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여러 임상 연구와 기초 연구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이제 소개인데요. 이 연구를 주도한 야마나시 대학병원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대학병원에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가 간암이 정말 좀 발견이 좀 늦는데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발견이 늦는 경우가 많은데 다행히 좀 발견이 빠른 경우, 그래서 수술을 할 수 있으면 참 다행인데요. 이 수술할 수 있는 환자, 수술한 환자 48명을 추적 관찰해서 한번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구는 우리가 우리 야마나시 대학병원의 외과 선생님들이 한 임상 연구다 보니까 외과 수술에서 완전히 간암이 제거됐다는 것을 CT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나서 우리가 십전대보탕을 10명한테 우리가 썼습니다. 이렇게 한 달부터 최대 6년까지 매일 7.5g 하루 3번 정도, 이게 2.5g 단위로 일본에는 제약회사에서 이렇게 십전대부탕 의사님들을 처방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루 3번 복용했다는 거고요. 한쪽은 38명을 대상으로 안 쓰는 거죠. 십전대부탕.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간암 수술하고 십전대부탕을 안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에 확실히 이 강의를 들으시는 간암 환자분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재발률을 더 늦추는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임상 연구 데이터를 보면요, 우리가 흔히 이제 간이 안 좋은 분들은 한약을 쓰면 큰일 나는 걸로 알고 계신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간을 보호하고 간암의 재발을 낮추고 생존을 높이는 한약이 상당히 많다라고 제가 정보를 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의 한약인 십전대부탕이 사실은 상당히 일본의 우리가 간을 보시는 의사님들이 한약을 많이 쓰고 있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십전대부탕은 간경화에도 사용되고 있고 간염에도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대상을 보면 간염, 우리가 간염 환자 중에 B형 간염, 또 C형 간염을 대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간경화 환자들도 이게 간암이 왔는데 간경화 있는 분이 한 80%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암도 1기, 2기, 3기가 여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간염도 있고 간경화도 있고 간암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간암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B형 간염이 많고 일본 같은 경우는 C형 간염이 많은데 여기는 C형 간염이 좀 많죠. 일본의 사례라. 보통 간염이 온 다음에 이게 여러 가지 바이러스의 면역 반응에 의해서 간이 좀 단단해지는 간 경화가 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돌연변이가 이 간세포가 돌연변이 돼서 간암 또는 좀 더 세밀한 간세포암이 오는데 그런 것들에 십전대부탕을 써서 도움이 되는가, 특히 간암의 재발률을 낮추는가에 대해서 또 간에 오히려 더 손상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거에 대한 임상 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8명은 십전대부탕을 안 쓴 그런 경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걸 장기적으로 쭉 추적 관찰해 봤더니 십전대부탕이 이런 간암을 수술하고 나서 십전대부탕을 하루 3번을 쓴다 해서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는 거죠. 즉 안전하다는 겁니다. 십전대부탕 투여로 부작용은 없었고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일본에는 의사들이 한약을 쓰니까 매월 이렇게 혈액 검사를 또는 이런 초음파를 한다든가 CT를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검사하는 거고, 우리가 암 환자들은 아시겠지만 혈액 검사로 암의 표지자라는 게 있습니다. 간암은 우리가 암태어 AFP라고 해서 알파 팩터 프로테인이라는 태아 단백을 검사하면서 이렇게 재발이 되고 있는지를 검사하는데 이걸 매달 측정했고, 또 간의 초음파라든가 CT도 3개월에서 6개월마다 우리나라도 보통 그렇게 재발되는지 이렇게 검사하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걸 했을 때 우리가 혈액 검사에서도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는 거죠. 안전성이 간암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뭘까요? 간암은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알고 계신 대로 재발률이 약 88%나 됩니다.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고 이렇게 해도요. 그러면 보조적으로 추가적으로 한방쪽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뭔가 있지 않는가? 당연히 일본 같은 경우는 한약과 양약 같이 처방할 수 있는 의사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하는 거죠. 자, 보니까 간 안에 무재발 생존기간이라는 건데요. 만약에 이제 수술하고 그냥 일단 표준 치료만 꾸준히 한 경우는 재발을 한 68.4% 정도, 38명 중에 26명이 60개월을 쭉 봤더니 그렇게 재발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게 평균 재발률이 2년입니다. 평균 2년 만에 1기부터 3기까지가 재발했다는 거죠. 표준 치료 수술하고 항암하고 이렇게 표준치료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렇다면 그런 걸 하고 나서 십전대부탕을 꾸준히 수술하고 나서 복용한 분 있죠? 하루 3번. 어떤 경우가 발생하는가 봤더니 10명 중에 4분이 재발을 하셨습니다. 재발률은 40%라, 즉 68.4%보다 재발률이 약 28.4% 정도 떨어졌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평균 재발률이 이쪽은 2년 만에, 즉 24개월에 만에 재발했다면 이쪽은 거의 4년 만에, 48개월, 즉 49개월 만에 했으니까 재발되는 평균이 2배가량의 차이가 났다는 거죠. 월등히 재발률이 한약을 쓴 게, 십전대부탕을 쓴 게 재발률이 낮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전대부탕은 확실히 이런 재발을 낮추는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간을 보호하기도 하고 재발을 막는 그런 도움이 되는 한약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구팀, 야마나시 대학 팀에서는 왜 그럴까라는 것을 연구를 한 것입니다. 십전대부탕이 왜 간암 환자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2배가량 재발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거지? 왜 이렇게 늦게 재발하게 만드는 거지? 재발률도 떨어지고 기간도 훨씬 더 늦게 발생을 하는데 왜 그런가? 자, 왜 십전대부탕은 간암 재발률을 낮춰주는가? 우리가 여러 번 항상 제가 강의 중에 말씀을 드리지만 암은 염증이 있으면, 암주에 염증 환경이 있으면은 암은 자라게 됩니다. 진행하고 재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암세포를 키우는 거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 이제 암을 치료할 때는 여러분 암주의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면역 저하만 너무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요. 저 같은 전문가들은 염증 환경을 상당히 중시하고 면역도 높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재발을 낮추려면 반드시 2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염증 환경을 낮춰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면역을 높이셔야 되는 겁니다. 이 2가지가 바로 생존을 높이고 재발을 낮추는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연구는 이제 우리가 네이처지라는 학술지에서 우리가 암과 염증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연구인데요. 우리가 염증, 전염증 신호 전달,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키모카 이런 것들이 염증을 유발하는 또는
그럴 때 나오는 신호 물질이라고 있는데 염증이 생기면 이런 물질이 TNF나 인터루킨 1 같은 LPS 이런 것들이 NF-kappaB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요. 이런 물질은 우리가 자꾸 우리가 돌연변이를 만들게 되고 암은 돌연변이 대표적인 질환인데 우리 암세포가 확산하게 만들고 암세포가 안 죽도록 만들고 암을 전이하고 뚫고 나가게 침습하게 하고 암의 줄기세포가 만들어져서 잘 항암을 안 듣게끔 만들어 버리고 또 내 몸에 포도당이나 이런 것들을 잘 너무 많이 섭취하게 하고 새로운 혈관을 만들고 암을 전이하게 만들고 내 몸의 면역을 억제를 하게 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에 내성을 갖게 합니다. 즉 이런 염증 환경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즉 이런 TNF 이런 물질이 많이 생길수록 이런 환경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존을 높이거나 재발 낮추려면 이런 염증 물질들을 낮추고 급성기 염증 물질들을 낮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십전대부탕이 과연 이런 염증 물질들을 우리가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지 한번 평가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아까 임상연구, 즉 사람을 대상으로 확실히 재발률을 떨어뜨린다고 했으니까 좀 더 과학적으로 한번 본 겁니다. 간의 환경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발암물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DN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인데 디에틸 니트로사민이라고 하는 이런 발암물질, DNA 손상한 물질을 쭉 주고요. 이 발암물질을 한쪽은 발암물질만 주고 한쪽은 발암물질에 십전대부탕을 준 거예요. 그래서 비교해 본 겁니다. 십전대부탕이 이 발암물질을 억제하고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이런 염증과 관계된 면역세포들을 또 조직검사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 봐서 십전대부탕 계속 주면서 우리가 실험 연구를 한 겁니다. 쥐를 대상으로. 그랬더니 우리가 정상적인 이 두 개의 어쨌든 생쥐를 대상으로 이렇게 봤더니 우리가 이 정상적인 간의 모습이 이렇다면 간에 지금 보신 대로 간을 이렇게 쭉 이런 생쥐 간을 좀 뜯어서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이런 DN으로 간 발암물질이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간에 염증 세포가 상당히 증가한 모습입니다. 이게 그런데 십전대부탕을 같이 썼더니 우리가 오히려 이런 정상 간 모양처럼 염증 물질도 상당히 줄어들게 되고 급격하게 감소했다라는 것을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발암된 상태 또는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상처가 있거나 항암해서 간에 자꾸 손상을 주더라도 우리가 십전대부탕은 오히려 간의 염증 물질들을 많이 줄여주는 이런 산화 스트레스를 차단하고 간의 염증 환경을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아까 제가 간의 염증 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체크할 때 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쿠퍼세포라는 건데요. 간에도 이제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이 간에 이제 존재하는 일종의 면역세포인데요. 대식세포란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면역을 조절하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뭐 바이러스라든가 여러 가지 염증 환경에 의해서 이 쿠퍼세포라는 이 면역세포가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 또는 활성산소라는 걸 방출해서 염증 반응을 유발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쿠퍼세포라는 게 결국 면역세포이긴 하지만 너무 과하게 간에 염증이 생기고 과면역이 돼버리면 나중에 이것이 이제 원래는 간을 보호하는 작용을 처음에 하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우리 간의 섬유화가 되고 또 간경화가 되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쿠퍼세포인데 이 십전대부탕은 바로 이 쿠퍼세포에서 아까 말한 TNF 알파 우리가 인터루킨 1 이런 걸 뭐라 그랬죠? 아까 전염증성 신호전달 물질이라 그래서 이게 염증 물질을 만드는 신호전달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많으면 아까 간의 염증 환경, 즉 간이 우리가 새로운 이제 신생혈관을 만든다든가 암세포를 확산한다 이런 물질이 된다 그랬죠. 근데 십전대부탕을 안 쓴 경우는 이렇게 이 물질이 이렇게 염증 물질들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DN이 약간 발암물질이라고 했죠. 그래서 암이 있거나 또는 손상되는 간에 손상되는 어떤 수술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 있는데 십전대부탕을 이런 손상된 이런 우리가 발암물질과 같이 넣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유의하게 이렇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염증을 보호하는 효과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염증 물질들의 어떠한 이렇게 것들을 전체적으로 낮춰주는 효과가 보고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간의 염증 환경은 오히려 십전대부탕이 농도우전적으로 이렇게 십전대부탕 10, 100, 1000 이렇게 농도를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즉 진하면 진할수록 이런 간에 있는 염증 물질들을 다 줄여줄 수 있다라는 그걸 통해서 암세포가 다시 자라거나
확산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아까 쿠퍼세포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너무 과하게 염증이 생기면 안 되는데, 십전대보탕은 안 쓴 경우는 이렇게 과하게 이런 쿠퍼세포에서 유래되는 산화제가 이렇게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고 있다면, 십전대보탕에 들어가면 이렇게 유의하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라는 것은 우리가 암 환자한테, 우리는 암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암을 성장하게 하나의 염증 물질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준 치료할 때든 표준 치료가 끝나든 이런 활성산소는 줄여주는 것이 재발을 낮추는데 되게 중요한데, 십전대보탕은 대표적으로 활성산소를 줄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십전대보탕을 일본의 의사님들이 왜 이렇게 간암뿐만 아니라 사실은 소화기암에, 대부분의 소화기암의 수술 후에 십전대보탕을 일본의 의사님들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간암 했을 때, 수술했을 때 그냥 경과만 보지 마시고 십전대보탕 같은 한약들이 오히려 도움이 돼서 외국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저 역시 저희 병원에서 많은 간암 환자들이 수술하거나 또는 항암 중에 간을 보호할 목적으로 또는 재발을 맞추고 항암 면역을 높이는 목적으로 보조적으로 한약을 쓰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한약이 바로 십전대보탕입니다. 간의 염증을 없애고 산화 스트레스, 즉 활성산소 같은 걸 낮추어서 재발률을 낮추는 대표적인 한약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의사 입장에서는 이제 십전대보탕은 모든 간암 환자에 쓰는가? 그렇지는 않고요. 소화력이 좀 좋으셔야 됩니다. 이 십전대보탕은 숙지황이라는 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소화력이 좀 좋고 설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거 할 때는 특별한 부작용, 즉 간이 더 손상되고 이런 부작용이 없었다는 건데, 십전대보탕은 약간 소화력이 좀 좋은 분한테 써야 되고 설사를 하지 않는 경향에 써야 된다는 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고, 또 십전대보탕에는 황기나 계피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좀 추위를 타는 경우에 더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간암의 재발률을 낮출 때 과학적으로 검증된 대표적인 한약 십전대보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